오늘 타시켄트의 소개에 있어서 뜬금없이 소련 시절 구축함과 고손지 장군의 설명을 곁들인 이유는 제가 밀리터리와 역사에 약간의 덕후 기질도 있거니와 아살롬 알레이쿰 우즈벡 라이프입니다. 우즈벡의 생활에 대해 주로 소개하는 저희 채널로서 갑자기 소련의 구축함과 고손지 장군의 원정 소개라니 좀 생소하시죠? 오늘은 우즈베키스탄의 수도 타슈켄트에 대해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하는데, 채널 시작한 지 1년이 넘게 여태까지 소개도 안 한 것이 저 스스로도 놀랍기도 해서 좀 색다르게 접근해보기 위해 과거 소련 시절의 구축함 타슈켄트급에 대한 약간의 설명과 더불어 타슈켄트의 역사 속 등장 배경도 약간 다뤄볼까 합니다. 먼저 타슈켄트는 우즈벡어로 돌의 도시라는 뜻이에요. 우즈베키스탄이 우즈벡인의 땅이라는 설명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서 스탄이 페르시아어로 무엇무엇의 땅을 뜻하는 것처럼 타슈켄트를 우즈벡어로 발음할 때는 토슈켄트인데, 터시는 돌이란 뜻이고 켄트는 무엇무엇의 도시라는 뜻이죠. 말 그대로 돌의 도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고구려 유민 출신의 당나라 장군인 고선지는 역사에 관심이 없는 분이라도 희미하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고선지 장군의 중앙아시아 원정 때 점령했던 석국이 바로 이 타슈켄트죠. 하지만 옛 타슈켄트는 강국인 호라즘이나 티무르 제국 시절의 대도시인 부하라나 사마르칸트 정도의 대도시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작은 상업도시에 불과했고, 역사적으로도 그리 많이 등장하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근대로 접어들면서 1865년 러시아의 침공으로 중앙아시아 지역의 보호령 투르키스탄의 수도가 되어 발전을 거듭해 최근까지 중앙아시아 인구 최대 도시로 유지해 올 수 있었습니다. 1977년 타슈켄트 지하철 개통 이후 2011년 카자흐스탄의 알마티 지하철이 생길 때까지 중앙아시아 유일의 지하철을 갖추고 있었으니 우즈벡의 지하철 부심은 나름 대단했었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은 많이 노후됐지만요. 이제 제목에 맞게 타슈켄트 구축함의 탄생 배경에 대해 설명을 해볼게요. 타슈켄트 구축함이 건조될 당시 타슈켄트는 중앙아시아의 중심지로서 모스크바, 레닌그라드, 키예프, 민스크에 이은 소련 제5대 도시였죠. 각국 해군에 소속된 군함에는 그 나라의 도시를 한 명에 쓰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평택함, 광양함, 속초함 등 한 명의 제정 기준이 있는데, 타슈켄트가 구축함의 함정명에 쓰였다는 것은 당시 타슈켄트가 소련의 도시 중에 어느 정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는 것과 규모도 꽤 컸다는 것을 미뤄 짐작할 수 있죠. 이 함정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소전의 세바스톨 공방전에 활약을 했었지만, 큰 전투의 활약 후 정박해 있던 타슈켄트함에 독일 공군의 습격으로 인해 피격되어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큰 손상을 입어 결국 스크랩 처리될 수밖에 없었고, 타슈켄트라는 이름에 걸맞게 푸른색 함선으로 미려한 자태를 뽐냈다고 합니다. 타슈켄트의 큰 사건도 짤막하게 소개해드릴게요. 1966년 4월 26일 강도 7 이상의 대지진으로 도시의 상당 부분이 파괴되었지만, 당시 소련 정부는 전국의 기술자, 예술가, 인부를 총동원해 도시 재건에 상당한 힘을 써 타슈켄트는 재건의 아이콘, 소련 국력을 제대로 보여주는 기회가 되었고, 타슈켄트 시민들도 그런 소련 정부의 노력으로 인해 상당히 우호적인 감정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시 재건으로 인해 타슈켄트는 당시 중앙아시아의 최신 도시로 거듭날 수 있었죠. 이후 타슈켄트는 소련 시절 제4위 도시까지 성장했지만 1991년 독립 이후엔 큰 성장을 하지 못해 경제 규모로 보면
카자흐스탄의 누르술탄이나 알마티에 따라잡혀 예전의 위용에 비해 많이 퇴색했지만 아직 중앙아시아 인구 최대 도시라는 타이틀은 빼앗기지 않을 만큼 타시켄트의 성장 가능성은 아직 열려 있어요. 우즈베키스탄에 관광을 오시는 분 중에는 사마르칸트, 히바, 부하라 등 고도에서 볼 수 있는 유적지 관광을 위해 방문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타시켄트 관광에 있어서는 좀 박하다는 것도 느낄 수 있었는데 타시켄트 또한 볼거리와 사진 찍기 좋은 명소가 꽤 많습니다. 도시에서 즐길 거리가 무엇이 있겠냐고 방문하신다면 뭐 더 이상 할 말은 없겠지만 말이죠. 사마르칸트의 레기스탄만큼 웅장하진 않지만 나름 아기자기하고 예쁜 자태를 뽐내는 하즈라티 이만 메드레세에서 인증샷을 찍고 우리나라 홍대 분위기와 비슷한 브로드웨이 거리를 탐방 후 노천 카페에서 즐기는 아메리카노 한 잔의 여유와 우리나라 옛 전통시장의 아날로그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철수시장을 둘러본 후 숙소에서 호박만한 크기의 멜론을 뽀개 먹는다면 타시켄트의 매력도 충분히 즐길 수 있다고 봐요. 오늘 타시켄트의 소개에 있어서 뜬금없이 소련 시절 구축함과 고손지 장군의 설명을 곁들인 이유는 제가 밀리터리와 역사에 약간의 덕후 기질도 있거니와 소련 시절에 함정용으로 쓰일 정도로 꽤 큰 도시였음을 강조하고 싶었고 독립 이후엔 인구 규모에 걸맞지 않게 발전 속도는 더뎠지만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타시켄트의 발전 가능성을 무궁무진하게 보고 있으며 또 제 아내의 고향이며 현재 우리 가족이 살고 있는 타시켄트를 색다르게 소개해봤습니다. 아직 팬데믹 상황이라 관광의 계획조차 세울 수 없는 지금이지만 이 어두운 시기가 지나 우즈벡을 관광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우즈베키스탄의 수도 타시켄트도 꼭 빼놓지 않고 관광하시기를 추천드리며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올 것을 약속드리며 인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봐요. До свидания. 오빠한테 갖다 줘. 잘 있었어? 네. 뭐 이거? 응, 알았어. 해줄게.